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로 뜨기 이야기 해볼게요. 처음 보여드릴 완성작은 니트 카페 미도리의 카렐리아 스웨터예요. 사용한 실은 비바진에서 구매한 이태리 버진울 90입니다. 먼저 도안 전체적인 설명부터 해볼게요. 이 도안은 탑다운 스타일로 목에서부터 아래로 떠내려가는 구조이고요. 요크 늘림을 활용하는 요크 스타일 스웨터입니다. 도안상으로는 파지티브 이즈라고 실제 가슴 둘레보다 여유를 주고 떠서 입는 옷인데요. 저는 일부러이기도 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붙어서 오히려 네거티브 이즈처럼 늘어나는 옷이 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원래 디자인으로는 가슴 둘레에 여유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다음으로 이 도안의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한다면 루즈민의 기법을 사용해서 요크 부분에 배색 무늬를 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색 실을 바늘로 떠가면서 무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 뭉치들을 편물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코드를 덮어주는 느낌으로 무늬를 내는 기법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 기법을 이 스웨터를 뜨면서 처음 써봤는데 달려있는 실들을 컨트롤하기가 조금 힘들었지만 기법 자체는 매우 재밌었고 이 기법을 사용하는 단수가 많지 않아서 너무 힘들지 않게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허리와 팔목 부분의 고무단이 매우 길다는 점과 팔목이 벌룬 소매처럼 마무리된다는 점입니다. 이 긴 고무단 때문에 심지어 이게 안뜨기, 꼬아뜨기 고무단이어서 정말 힘들고 길었던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 간단한 소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보셨듯이 게이지 차이, 특히 단수 게이지 차이가 많이 나서 요크 무늬가 원래는 조금 더 밑에서 생겼어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목 쪽에 붙어서 생긴 점이 조금 아쉽고 팔이나 어깨를 움직이거나 들면 가슴팍 쪽이 목 밑에 가슴 쪽이 조금 울어요. 근데 이거는 요크 스웨터의 특징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떠서 그런 건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게이지가 맞았을 때 라지 사이즈를 보통 뜨는 편인데 이번에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딱 붙게 입으려고 라지 사이즈를 그대로 떴어요. 그랬더니 소매 부분이 좀 너무 쫑기는 게 불편하기는 합니다. 도안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뜨고 나서 아쉬웠던 점들을 말씀드려 보았고요. 도안은 전체적으로 친절한 편이고 직관적인 편이고 그림 설명도 중간중간 잘 나와 있어서 어렵지 않게 뜰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뜨면서 과정별로 느꼈던 것들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무단을 뜰 때 느꼈던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단 몸통도 안뜨기, 꼬아뜨기 고무단을 떠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굉장히 길이가 길고요. 두 번째로는 몸통이다 보니까 코수가 많아서 조금 지루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단계를 며칠씩 붙잡고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데 몸통 꼬아뜨기 고무단은 거의 한 3일 정도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짧은 스웨터를 싫어하기도 하고 콘사를 사용해서 단방향 수축이 일어나는 걸 감안하느라 더 크게 느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꼬아뜨기 고무단이 더 힘들었었던 이유는 실이 굉장히 얇은 게 8겹 정도 합사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바늘이 실 사이를 찔러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꼬아뜨기 고무단을 했을 때 그냥 일반 고무단을 했을 때랑 차이가 꽤나 크게 느껴져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참을인자를 한 10번 정도 새겨가면서 어찌저찌 완성을 했습니다. 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비바진에서 구매한 이태리 버진울 90이라는 실을 사용을 했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얇은 실들이 8겹으로 합사가 되어 있고요. 비바진님께서 권장해주신 바늘은 8겹에 4mm인가 3.5mm인가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실은 뜨면서도 손에 걸릴 때 굉장히 부드럽고 코 하나하나가 잘 보인다기보다는 옆에 있는 코들과 잘 붙어서 하나의 편물처럼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코가 살아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옆 코들과 붙어서 하나의 편물이 조금 더 통일성 있게 느껴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뜨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매를 뜨면서 느꼈던 것들을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매도 고무단이 굉장히 길어서 여러 가지 고생을 조금 했어요. 소매는 안 그래도 통이 좁은데 고무단으로 넘어가면 그것보다 더 좁게 뜨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떠야 조금 더 편하고 예쁘게 뜰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느라 조금 힘들었어요. 일단 숏팁은 제가 40cm 정도는 되어야 편하고 예쁘게 뜰 수 있는데 40cm를 사용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포기하고 장갑 바늘로 넘어갔습니다. 원래는 매직 루프를 하려고 했는데 치아오구 스몰 사이즈 케이블이 다 어딘가에 매달려 있어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갑 바늘 사용하게 되었어요. 사실 장갑 바늘을 사용하면 예쁘게는 나오는데 계속 바늘이 편물을 찌르고 걸려서 하다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미 몸통 고무단에서 참을인자를 하도 많이 새기고 온 터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편물에 손을 끼워봤는데 매직 루프를 했었던 때보다는 코가 더 작고 예쁘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것도 제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차마 풀을 용기까지는 없어서 장갑 바늘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뜨개만큼 야구에도 진심인 편인데 이날 야구를 개막하는 날이었어요. 저희 팀 경기는 우천으로 취소가 됐지만 그래도 다른 팀 경기라도 보겠다고 양쪽으로 영상을 틀어놓고 뜨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500원짜리 막줄 바늘을 가져다가 매직 루프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었던 거여서 그랬는지 아니면 500원짜리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케이블이 부드럽게 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직 루프를 하면서도 초반에 코드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코 모양도 그렇고 바늘이 얼마나 편리한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나마 매직 루프가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직 루프로 소매 한쪽을 완성을 하고 이제는 매직 루프를 써야겠다 싶어서 반대쪽 소매는 처음부터 끝까지 매직 루프로 떴습니다. 그리고 소매 이야기에 덧붙이자면 소매 분리하는 방법이 저는 원래 가마코를 사용해서 언더암을 만들어주면서 분리를 했는데 이 도안에서는 다른 기법을 사용하더라고요. 그 기법 자체는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금방 찾을 수 있고 어려운 기법은 아니어서 그거는 힘들지 않았는데 그 언더암 코를 만들기 직전 한 코를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도안에 나온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건 맞는데 저는 그 코와 별실끼리 엉켜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풀자니 아예 코가 풀어져 버릴 것 같고 그대로 엉킨 채로 뜨자니 뭔가 코가 이상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 뜨고 나중에 주울 때 처리를 해보자 이래서 처리를 했는데 제 예상으로는 그때 한 코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한 코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소매 분리 초반이랑 이제 소매를 뜨려고 코를 줄 때 초반에 한두 단 정도만 문제가 되는 거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고 어떻게 잘 떠서 완성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 도안을 뜰 때 필요한 작은 팁들 아니면 저의 실패 경험들을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배색한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또 배색을 할 때 바탕실과 배색실을 두는 위치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거를 따르지 않고 그동안 바탕실이 위에 있었으면 쭉 바탕실이 위에 있도록 배색실이 위에 있었으면 쭉 배색실이 위에 있도록 유지만 하면서 뜨개를 했는데 이거는 아마 제가 배색 경험이 없는 데다가 바탕실과 배색실의 경계가 애매한 옷들을 많이 떠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지난 경험들을 토대로 이번에도 배색실을 위에 두고 바탕실을 아래에 두도록 잡고 진행을 했는데요. 루지민의 기법의 특성상 배색실이 왼쪽에서 끝나는 경우에 이건 다음 단에서 배색실이 오른쪽에 올 수 있도록 만드는 단이 있어요. 그때 배색실이 위쪽에 놓여 있으면 마지막에 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고 우연히 그 배색 코가 끝나는 지점이 같을 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단 있는 일이 아니라고 넘기기에는 처음 딱 맞닥뜨렸을 때 그 당황스러움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배색실을 아래에 두도록 잡은 다음에 뜨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다른 분들은 무리 없이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실을 묶어서 배색실을 묶어서 사용할 때 편물과 연결된 쪽이 실 뭉치의 안쪽에 위치하도록 묶어놓는 것이 편한 것 같아요. 저희가 센터풀을 하듯이 안쪽에서 잡아당겨야 그 실들이 엉키지 않고 편리하게 뜨개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보빈처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이에 감아서 썼는데요. 이게 실이 고정이 안 되고 조금만 자극이 있으면 호로록 풀려버려가지고 고생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보빈 같은 것들 달지 마시고 그냥 실을 느슨하게 묶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일들이 끝나고 나니까 지옥의 실 정리만 남았습니다. 제 사이즈 기준으로 꽃과 이파리를 한 쌍으로 봤을 때 총 9쌍의 배색 무늬가 필요했는데요. 그 얘기는 18개의 실뭉치를 달아놓아야 한다는 얘기고, 저희가 실 정리는 시작할 때 남겨놓은 실과 끝나고 자른 실을 모두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실 정리하는 가닥이 36가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실 정리가 하기 싫어서 그럼 세탁을 하고 실 정리하자 라고 했다가 세탁하면서 실끼리 엉켜서 그거를 풀고 꼬불꼬불해진 실로 정리를 하느라 또 한 번 애를 먹었어요. 그냥 세탁하기 전에 실들이 빳빳할 때 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저는 또각또각 가빗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해보았는데요. 잠시 즐기고 오실게요. 이번에 보여드릴 완성작은 럭스 깅엄 체크 양말입니다. 이 양말은 클래스 101에서 양말뜨기 클래스를 수강하면서 뜨는 양말인데요. 이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뜨개 취미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양말이에요. 이 양말을 비롯해서 이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 본 양말들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리뷰를 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말 자체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하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완성작이라고 보여드리기가 조금 민망한 게 제가 한 짝은 몇 달 전에 떠놓고 세컨삭 신드롬 때문에 두 번째 짝을 뜨지 못해서 완성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나온 완성작이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소개를 드려봅니다. 사실 이 양말과 함께 폭스 레이스 양말도 완성을 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폭스살을 사용한 레이스 양말인데 제가 이 양말을 뜨면서는 영상을 남겨놓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이 양말 이야기도 클래스 101 양말뜨기 클래스를 리뷰를 하면서 같이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주 짧게 소감을 한마디로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지금은 한동안 배색 양말은 뜨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배색을 하면서 양쪽을 다르게 시험을 해봤는데 예쁘게 나오는 것과 배색이 예쁘게 나오는 것과 편물이 가지런한 게 또 다르고
뒷면에 늘어나는 정도나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굳이 배색 양말을 한동안 뜨지 않을 것 같아요. 연습을 해야 실력이 늘고 실력이 늘면 또 생각이 바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세컨삭 신드롬을 극복한다고 물론 세 켤레 중 한 짝씩만 뜬 거긴 하지만 연속으로 떴더니 양말 뜨기가 조금 버겁기는 합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또 양말 뜨고 있다고 말씀드릴지도 모르겠어요. 영상을 끝내기 전에 제가 뜨개를 좋아하는 이유, 뜨개에 중독된 이유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은데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말 많은 뜨개 친구가 옆에서 쫑알댄다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형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것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 살면서 감각하고 지각하면서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사진을 찍고 영상을 남기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게 된 것도 그렇게 흘러서 사라져버리는 시간들 그리고 지나가면 기억이 희미해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있게 남기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서였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뜨개도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들을 잡아두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은 흘러가면 더 이상 붙잡을 수 없고 경험의 기억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희미해지는데 뜨개로 보낸 시간은 그것들이 편물로 남아서 제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점에 매료되어서 뜨개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뜨개라는 취미를 갖기 전에는 책을 읽는 것도 좋아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저의 세상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게 제 마지막 한 끗을 채워주지 못하는 느낌이랄까? 독서는 물론 저의 생각을 키우고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그런 변화들이 저는 굉장히 내밀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지고 소리를 듣고 맛을 보거나 아니면 냄새를 맡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계속 책 읽는 것에 빠져들수록 그 마지막 한 끗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계속 그 불만족이 커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제가 이제 저의 현생을 살면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내밀한 성장을 포기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성취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도 좋아했었던 손을 움직이는 일들을 다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 101에서 뜨개질 수업을 수강하기 시작한 거고 그렇게 양말이 한 켤레 두 켤레 완성이 되면서
지금까지 쌓여 있었던 그런 일종의 불만족들이 해소된다는 기분을 느꼈는데 그 기분이 그냥 불만족의 해소 정도가 아니라 다른 쾌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기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뜨개에 푹 빠져들고 그 쾌감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좋아한다의 정도를 넘어서 어느 정도 중독되었다? 이 단계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생에 어느 정도 무리가 갈 정도로 뜨개질을 좋아하고 뜨개에 몰두해 있는 상태라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줄이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열정도 한결같을 순 없으니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줄이려고 너무 노력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시기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제 슬슬 의도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뜨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을 건데요. 떠입는 옷들이 예쁘기도 하고 나의 정성을 담아서 누군가를 위해 뜨개를 하고 그걸 선물하는 기쁨도 있고요. 이러한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뜨개를 사랑하게 된 이유, 제가 뜨개에 빠지게 된 이유를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늘 이렇게 에필로그를 남긴 것처럼 앞으로도 영상 말미에 제가 뜨개에 관해서 생각한 것들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뜨개를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댓글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에필로그를 보시고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남겨주시면 저도 꼼꼼히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공유받을 수 있고 다른 분들도 댓글 읽으면서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이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 계시다면 정말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영상을 줄여보려고 합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지기는 했는데 환절기니까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항상 즐거운 뜨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올해 봐요. 감사합니다.